네, 리플. 우리의 리플. 과연 3월에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궁금합니다. 이 차트적인 흐름은 나쁘진 않아요. 차트적인 흐름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지금 차트를 가져온 다크 디펜더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지난해 연말부터 지속적으로 이 3월 랠리 가능성, 3월 폭등 가능성에 대해서 꾸준히 강조를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3월에는 리플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우리로 하여금 기대와 우려를 갖게 만드는 포인트들이 자료하고 있는데 그 재료들이 지금 있는 거죠. 그거와 관련해서 어쨌든 우리는 긍정적인 부분을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트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우리가 다크 디펜더의 이 차트는 여러 번 살펴봤기 때문에 굳이 뭐 설명을 안 드려도 이제 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2018년부터 형성되었던 이 장기 지지라인, 지금 이 차트가 아닌데 거대한 장기 지지라인과 거대한 상단 저항 라인이 지금 2018년, 2021년이잖아요. 최소 3년 이상이라고요. 그래서 이 3년 넘게 어, 저항을 받아왔던 이 상단 저항 라인과 하단 지지 라인, 2018년 이후 지지 라인이 지금 교차를 하는 삼각 수렴 패턴이 완성되는 시기가 3월 말이라는 겁니다. 3월 말로 예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차하면 3.5달러 뭐 이런 얘기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뭐 이렇게 됐으면 좋겠지만 뭐 또 모르죠.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만들려면 3.5달러 이상의 어떤 전고 돌파를 기대할 만한 상황이 생기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소송과 관련해서 뭐가 하나 나와줘야 됩니다. 특히 이제 3월에 리플 소송 약식 재판 결과가 3월에 나올 수 있다. 이런 전망이 지금 우세하잖아요. 다른 게 아니고 어,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다른 약식 재판 사건에 대해서 이 결론을 제시한 시점을 보니까 약식 재판 브리핑 종료 이후 석 달 뒤에 공개를 많이 하더라. 그러니까 12월에 리플 브리핑이 약식 재판 브리핑이 종료가 됐잖아요. 그래서 얼추 3월쯤에는 나오겠네. 뭐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3월에 나오면은 이번 달이 이제 하이라이트가 될 수 있는 건데 만약에 3월에 안 나오면 늦어도 5월, 더 늦으면 9월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리플에 만약에 우호적인 결과가 3월 안에 제시가 된다라면 다크 디펜더가 얘기했던 3월에 이 펌핑 데이라고 했잖아요. 3월 말이 이 펌핑 데이가 아마 3월에 꼭 3월 말이 아니더라도 이 소송의 결과가 만약에 3월에 나온다라면 그 시점에 맞춰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을 때는 정말 재미있는 상황이 우리가 모두 바라고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될 겁니다. 근데 물론 반대로 리플이 패소한다거나 아니면 되게 어설프게 나와 줄 가능성도 있죠. 패소를 할 경우에는 순간적으로 폭락할 거예요. 아마 절반 정도 빠질 겁니다. 저번 그 소송 당시를 생각해 보면. 그런데 만약에 애매하게 부분 판결 같은 게 나와 주면은 사실 부분 판결도 시나리오가 몇 개가 있잖아요. 우리가 한 번씩 짚어봤었는데 그렇게 나와준다라면 그것도 괜찮은 시그널이 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송 리스크가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리플로서는 굳이 미국을 떠나지 않고 여기에 남아서 계속해서 미국 IPO까지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갈 수 있다. 뭐 이런 시그널이 될 수 있어서 100% 패소만 아니라면 그것만 아니라면 어쨌든 긍정적으로 시장이 움직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파이아빠님 말씀처럼 만약에 패소하고 가격이 폭락을 하면 정말 한 절반으로 빠질 겁니다. 분명히 만약에 패소하면 그럴 경우에는 이제 한번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시도가 필요할지 모르죠. 그래서 착한 부자님 같은 경우가 딱 XRP 소송 걸린 날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셨던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 미리 조금 이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XRP가 한국 원화 기준으로 XRP가 250원이 된다. 250원에 사전에 뭐 얼마 예약 매수를 걸어 놓으신다던가 뭐 이렇게 더 빠질 수도 있죠. 덜 빠질 수도 있고 그건 모르지만 대충 한 50% 빠진다라는 것까지 내 마음에 준비를 한다라면 그런 식으로 대비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거고 근데 만약 이제 소송 결과가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수준과 흡사하게 나와준다라면 100% 완승이 아니더라도 흡사하게 나와준다라면 음, 정말 우리가 삿포로에서 만나는 시기가 앞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잘하면 3월에
3월에 나올 수도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뭐 폭락을 할지 폭등을 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3월에 뭔가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근데 3월이 아니면 뭐 5월 얘기도 나오고 9월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당장 내일 아날리스타 토레스 판사가 소송 결과를 내놔도 이상하진 않습니다. 아니면 양측의 합의를 중지한다던가 뭔가 그런 입장을 법원이 내놔도 이상하진 않아요. 상황 자체가. 특히 LBRY 사건에서 지금 SEC가 완전 수세에 몰리면서 논리 하나가 구멍이 난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당장 뭐 내일 합의한다고 해도 이상하진 않고 법원이 뭔가 해도 이상하진 않은데 뭐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렇겠지만 좀 잘 됐으면 좋겠네요. 저도 참 리플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리플이 잘 돼야지 제가 하반기에 조금 계획한 게 있어서 이게 좀 잘 될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저도 두근두근 합니다. 또 한 가지 이슈는 리플과 관련해서 ISO 2002 이슈를 빼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어, ISO 2002가 이제 3월에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기 시작합니다. 뭐 유럽 중앙은행, 호주 중앙은행 도입하게 되고 영란은행이 4월에 도입한다고 해요. 그래서 ISO 2002라는 새로운 어떤 글로벌 국경 간 결제 시스템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지금 단행이 되는 건데 잘 아시는 것처럼 유일한 블록체인 기업이 리플이에요. 지금 ISO 2002의 정식 멤버로 참여하고 있는 유일한 기업이 지금 리플입니다. 뭐 스텔라 루멘이나 알고랜드 등등도 ISO 2002를 적용할 수는 있지만 정식 멤버는 리플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ISO 2002 안에 테두리에 들어가 있는 게 리플밖에 없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수많은 블록체인 프로젝트들 가운데 누가 이 ISO 2002에 포함될 수 있을까? 향후 앞으로를 얘기한 겁니다. 지금은 일단 리플만 블록체인 기업으로서는 정식 멤버인데 이 안에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 제목도 이걸 만든 사람이 제목도 이렇게 뽑았어요. 누가 ISO 2002 이 필터를 패스할 수 있을까? 예, 좀 상당히 궁금합니다. 헤드라 해시그래프 이런 프로젝트들 뭐 또 뭐 에이다 또 뭐 있을까? 뭐 솔로제닉 뭐 이런 애들은 잘 성장하면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또 단순히 어떤 프로젝트가 들어갔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사실 이렇게 블록체인의 영역과 기성 영역이잖아요. ISO 2002는 기성 영역이 통합이 된다. 이게 합류가 된다라는 게 더 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참고하시면 이 ISO 2002 이슈는 아마 올해 한 해를 되게 가로지르는 굉장히 중요한 재료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ISO 2002에 이제 나오면 또 하나 CBDC 나오면 또 이제 리플이 또 관심을 받는 건데 일단 지금 CBDC를 되게 핫하게 푸시하고 있는 거는 브릭스 진영이에요. 뭐 중국 얘기 다 했죠. 작년 동계올림픽 때 디지털 위안화 대비시키면서 지금 뭐 이미 상용화 단계잖아요. 미국이 헛질하고 있는 것과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빠른 거죠. 근데 중국에 이어서 러시아 열심히 하고 있고 인도 마찬가지고 브라질까지 이 올해 3월부터 이제 CBDC 시험 운행을 하고 내년 출시가 목표래요. 엄청 속도감 있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캄포스 네투라는 브라질 중앙은행 총재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금융 서비스 분야의 새로운 사업 육성을 위해서 CBDC를 개발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단순히 CBDC를 통해서 뭐 중앙은행들끼리 송금을 편리하게 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이 CBDC와 관련된 서비스 산업 분야를 더 키우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산업의 영역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중앙은행이 배척하는 영역이 아니고 중앙은행이 활용해서 국가적인 산업을 확장하는 그런 관점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늦어도 2024년까지는 출시하는 걸 목표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 이 말은 돌려서 말하면은 2023년 연내 출시도 가능하다라는 뉘앙스가 깔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브라질도 이렇게 발빠르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다. 이것도 시대 변화의 어떤 단면을 좀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야야 파누시라는 미국 국방 전문가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CIA 출신이에요. 그래서 국방 전문가로 이름을 조금 알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블룸버그랑 인터뷰를 했고 그걸 코인텔레그래프가 인용 보도를 한 걸 제가 본 건데 미국은 지금 뒤늦게 CBDC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정학적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어. CBDC가 세계적으로 상용화된다라면 당연히 금융 인프라의 일부가 될 거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은 지금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정학적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지정학적 이슈를 이 사람이 언급하고 있는 거는 지금 서방의 제재를 받고 있는 국가들,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이란과 러시아죠. 이런 나라들이 자금을 이동시키는 데 있어서 이제 지금 미국의 통제를 받지 않는 그런 금융 시스템, 금융 인프라를 모색을 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새로운 기준과 관련해서는 영향력이 거의 없다. 이런 거는 미국의 경제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되게 재밌는 거는 지금 우리는 여러 번 살펴왔지만 러시아와 이란은 자체적으로 지금 골드가 백업되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국경 간 결제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사용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러시아는 지금 비트코인 암호화폐 합법화 지금 밀어붙였고, 이란도 마찬가지고. 이란, 그다음에 중국 남았잖아요. 중국 남았는데 중국은 지금 홍콩의 스탠스를 통해서 꽤나 적극적으로 태세 전환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우리에게 아주 잘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밌는 상황이에요. 재밌는 상황. 이런 가운데 전직 CIA 요원 출신의 국방 전문가라는 사람이 미국은 이 블록체인 등과 관련해서 이 새로운 금융의 기준, 시스템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영향력 거의 없다. 지정학적 문제로까지 번질 거야. 그러니까 미국의 패권이 결과적으로 약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지점을 지금 지적하고 있다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죠. 되게 재밌는 상황이에요. 네, 영란은행 부총재는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존 리프는 영국은 CBDC와 관련해서는 다른 중앙에 뒤처져 있지 않아.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회 경제적으로 큰 이점을 제공하고 있어 CBDC가. 그래서 2, 3년 동안에 앞으로 2, 3년 동안 기술과 또 결제 이런 트렌드 추이를 고려해서 실현 가능성을 확인할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듯이 이미 6년 전부터 영국 중앙은행은 리플과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CBDC의 가능성에 대해서 이 테스트를 해왔던 것이죠. 거기다가 디지털 파운데이션이라는 민간 싱크탱크 역시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일을 하고 있고, 영국 중앙은행에 자문을 하고 있고, 이 디지털 파운데이션의 기술 자문을 하는 곳이 또 리플이죠. 여러모로 지금 영국이 또 리시 수낙 총리 취임 이후에 이 양반이 또 크립토 친화적인 인물이잖아요. 여러모로 지금 영국은 블록체인 기반으로 어떤 이 something special한 무언가를 만들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분명히. 왜냐하면 지금 영국이 전통 금융의 어떤 상징적인 국가였는데 지금의 어떤 글로벌 패권에서는 많이 위축된 것도 사실이고, 사실 영국이 과연 다음 세대에 뭘로 먹고 살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뭔가 확보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입장에서는 중남미나 아프리카 국가들과 영국이 지금 다르지가 않아요. 특히 한때 식민지였던 인도에 있어서 이 경제적으로도 추월을 당했잖아요. 세계 경제 파워 넘버 5가 지금 영국이 아니고 인도잖아요, 인도. 예, 그래서 영국으로서도 당장 다음 세대의 먹거리를 뭘로 지금 확충을 해서 경기를 살리고 경제 성장을 이끌어낼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답이 없습니다. CBDC 같은 이런 새로운 금융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기술 분야를 더 적극적으로 흡수를 해서 기존에 또 금융 강국의 위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국에서는 굉장히 재미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제가 만약에 브래드 갈링하우스 입장에서 어떤 전략 결정을 해야 된다라면, 리플이 만약에 미국의 소송에 졌다, 전 영국 갑니다. 영국에선 지금 쌍수 들고 환영하죠. 리플 같은 기업은. 그래서 약간 지금 영국의 상황도 조금 우리가 시대의 트렌드, 블록체인 트렌드를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재미있게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라고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리플의 아시아와 메나, 그러니까 중동 아프리카 담당하는 이사, 리플 부사장이에요. 부사장인 이 브룩스 앤트 위슬리라는 사람이 리플랩스의 2023년 핵심 목표 이슈는 단연 CBDC야. 이미 CBDC와 관련해서 20개 이상의 중앙은행들과 지금 협의하고 있어. 와, 이거 되게 재밌죠. 정말 만약에 20개 정도의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리플레저 기반으로
CBDC를 구축하거나 아니면 CBDC를 자체적으로 뭔가 구현을 하는 데 있어서 기술 자문을 리플에 받는다 이런 게 나와주면 와 진짜 게임 끝장 뭐 이런 상황이 아닐까도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현재 리플의 사업 대부분은 미국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그래서 실시간 규제, 실시간으로 진짜 이 규제 기관들과 상호작용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건 사실 미국 SEC 엿먹이라고 지금 하는 소리 같기도 한데 아무튼 미국 SEC는 지금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런데 다른 나라들의 규제 기관들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나라 각국 규제 기관들과 실시간으로 상호 협력을 하는 데 있어서 더 공격적으로 이걸 일을 하기 위해서 1년 동안 정책팀을 확장을 했대요. 그러니까 리플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라는 게 진짜 간단치가 않죠. 간단치가 않다라는 걸 이런 것만 봐도 좀 느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저는 뭐 이 정도 오늘 준비했어요. 리플 특히 이제 CBDC와 관련해서 브라질에서도 이렇게까지 열심히 어,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거, 3월에 이제 테스트에 들어간다라는 것도 재미있고, 미국이 저렇게 CBDC와 관련해서 헛질을 하면서 글로벌 패권과 관련해서도 위축될 수밖에 없는 영향력이 거의 없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도 굉장히 재밌게 느껴졌고, 리플의 또 아시아와 메나 지역 담당자 이 부사장이 또 이런 식의 멘트를 해준다라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게 느껴집니다. 굉장히 재미있게 느껴져서 리플 사실 이번 달에 어떤 일이 벌어질진 봐야겠지만 굉장히 재미있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으니까 꼭 3월이 될지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장이 기대하는 대로 3월에 조금 의미 있는 결과물들이 나와주고 이게 또 시장을 좀 견인해주고 뭐 그런 상황을 우리는 바라봐주고 뭐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